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장식 의원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아유 네. 의원님 선거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네. 제가 관여했던 선거 중에 네. 제일 마음이 편한 선거였어요. 그래요. 몸은 좀 피곤했지만 왜냐하면 이미 선대위가 구성돼 있고 그리고 당선을 한 번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12월 3일부터 후보 등록해서 투표를 시작하기까지가 어려웠지. 네. 가장 사실은 평화로웠던 선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3일 날은 윤석열과 반란군과 싸웠어요. 극복했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덕수, 최상목, 네, 제가 한상목이라고 부르는데 한상목. 네. 한상목과 고시 권력들과 싸운 거예요. 맞아요.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엉뚱하게 미국 가서 그 최대한 천천히 가야 될 협상을 네. 서둘러서 자기 업적 만들려고 했고 선거용으로 하려고 예, 선거용으로. 그리고 뭐 이상한 알박기 인사 막 하고 있고. 해대고 지금도 그 후과가 나오고 네.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2차 내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내란이 조희대 직위원이 벌인 네. 그 법복 귀족들의 난이었죠. 네. 그래서 윤두머리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합법적으로 탈옥시키는 맞아요. 일. 그다음에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이 채를 쳐서 바꿔치기. 이재명 대통령을 투표 용지에서 용지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했죠. 네. 이 세 가지 내란을 극복을 하고 겨우겨우 우리가 투표 기간에 돌입을 한 거예요. 맞아요. 예. 이재명이라는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네. 투표 용지를 드디어 받을 수 네,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은 솔직히 테러나 사회 혼란의 우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네. 라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선거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스테이지였고 네. 한편으로 보자면 대선 자체가 6개월간 지속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6개월이야 또. 하루도 못 쉬었어요. 예. 네,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이재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완벽한 주류 교체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기득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배 권력한테 지배당하는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그냥 유권자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돼서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정치가 가능해질까? 일단 네. 너무 실은- 꿈이 커요? 아니 그 국민들이 가리키는 곳 네. 응원봉에 불빛이 빛나는 곳을 향해 정치가 가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은 네.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네. 실은 우리 조국혁신당 입장을 놓고 보자면 두 차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내란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수감이 됐죠. 12월 16일 날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셨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견딜 수 있겠어?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런데 김선민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빠르게 네. 내부 체제를 해갔죠. 근데 대선 후보를 낼 것이냐에 대한 당내에서 굉장히 깊은 논쟁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접 후보를 내고 뛰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러다 의견도 보니까 있었어요. 개혁신당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지금 뭐 그건 뭐 2.5%? 저는 당연하다고 네, 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근데 그것을 이제 당원들과 함께 토론을 했고 당무위원회를 5차례 걸쳐서 결정한 겁니까? 토론을 했어요. 예. 그러고 최종적으로 당원 총투표로 결정을 했고 98%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뜻이 네. 모아졌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뭐 많은 오해와 억측도 있었는데 후보를 내지 않는 결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이 겪었던 혼란이기도 하고 네. 뭐였냐면 그 소위 조희대의 난으로 네. 인해서 파기환송됐을 때 네. 짧은 시간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어왔어요. 소위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뭐 누군가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이나 뭐 누구를 무소속으로 일단 등록시켜 놓고 뭐 그 얘기 돌았어요. 뭐 그 얘기 쫙 돌았죠. 예, 유시민 작가를 후보로 조국혁신당에 영입을 해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유시민 작가를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뭐 별별 그런 설들이 얘기부터 다 시작을 돌았었죠. 해서 예. 뭐 또 저한테도 연락이 너무너무 많이 왔고 예, 신장식이 출마해야 된다. 등록했다가 나중에 예, 끝까지 예. 완주하지 않고 사퇴하면 되지 않냐. 예, 예.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 당 내부에서도 뭐 일부 몇몇 사람들은 왜 안 내느냐라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불만을 네, 표시하기도 했고 그때 그러니까 사퇴를 전제로 한 네. 끝까지 그 만약 진짜 투표용지에서 네. 이재명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거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짧지만 제가 한나절 정도 고민을 하면서 그때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플랜 B는 없다. 플랜 B는 없어야 하고 조국 혁신당과 정치인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플랜 B를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국민들도 생각을 해 주셨고 그래서 플랜 B를 없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저쪽에서 칼춤을 춰 그래 우리도 한번 그러면 우리가 출 수 있는 춤을 다 춰보자 네. 라고 하면서 뭐 대법관 탄핵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안들을 다 내놨죠. 그렇죠. 만약 플랜 B를 그때 준비했다고 생각 실제로 플랜 B 얘기는 여의도에서 정치 고관여층 네.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여의도 환쟁이들이라고 하죠. 그림 그리시는 피카소들.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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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피카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리고 귀에다 대고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잘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넘어갔더라면 상당히 큰 교란이 생겼어요. 굉장히 큰 교란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그건 뭐냐면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인정하는 꼴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인정하고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표가 100% 플랜 B에게 온다는 거 와야지 예. 성공하는 플랜인데 이재명 표가 100% 이재명 표 사이즈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왜냐하면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 안으로 그런 다음에 그게 플랜 B의 후보로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이 프레임에 들어가면 지는 이번 거예요. 선거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도 지고 네. 그 다음 내란 종식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향후에 있을 중요한 선거에서 우리 진영은 다 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영을 떠나서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그 서부학 교수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을 네. 예, 저희 취재 편의점이 특종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때 그 대법관 싹 다 탄핵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신 게 이 네. 전환점을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 굉장히 마지막 마지막 키 맞아요. 예. 포인트였다. 예. 마지막 그 크라이시스, 그렇습니다. 마지막 위기 분수령, 예. 마지막 위기였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그 고법 판결, 고법 공판기일이 네, 뒤로 네. 미뤄지면서 그러면서 이 선거는 이제 궤도 안으로 올라갔다. 자,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하여간, 가장 어려웠던 시점이라고 그런 것 봅니다.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선거는 진짜 고비마다 하루하루가 모든 유권자가 가슴을 졸이면서 혹시 무슨 일 마지막에 혹시 테러 그리고 이제 당선 확실 나왔을 때 여의도 공원 나오지 말지 혹시라도 스나이퍼가 막 이제 이런 걱정을 했던 그러니까 지난 정말, 6개월 동안 예. 대한민국에 있는 국어 해방정국 중에서 같은 선거였어요. 국어에서 예. 가장 고생한 단어가 설마라고. 설마 그렇죠. 설마부터 잡아야 된다. 설마 설리가 이거를 설마 잡으러 해. 전 국민이 야 설마 안 돼, 설마 안 돼, 설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일단 선거는 끝났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없었던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야5당이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함께 뛴 선거예요. 똑같이 1번 잠바 입고 똑같이 뛴 선거였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동안 없던 새로운 야권 연대의 어떤 전형을 만든 선거 아니냐. 물론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 내고 나름의 이제 역할을 한 뭐 것도 거기는 본인은 본인들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네. 평가를 받고요. 이후에 그러면 이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의제들, 개혁 과제들, 사회 대개혁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건지, 네. 뭐 지금 어떻게 준비가 좀 되고 요 있습니까? 과정을 잠깐 이제 복기를 해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이제 후보
의지가 분명했고요. 민주당 안에서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 합의문 선언문을 내는 데 있어 이 선언문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한 2시간 가까운 의총을 하면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논쟁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네.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공동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공동선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어떤 뭐 거센 비판 비난 저에게도 그런 게 쏟아졌는데 예. 그때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네. 시간이 지나면 그리 될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막 굳이 다투지 내부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 예, 예, 예. 그냥 뭐 그냥 비판 또는 하시라. 비난하시라. 예. 시간이 지나면 예. 공동선대위가 구성될 것이다. 예. 그리고 공동선대위가 구성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페이스북에 예. 공동선대위가 구성됐습니다. 한 줄 한 줄인가 두 줄인가 예, 올렸거든요. 예, 예. 좋아요가 1000개가 넘게 찍히더라고. 그렇죠. 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분들이 있는 너무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란 세력에게 지는 선거를 만들어서 그건 정치인들이 그 역사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날 선거 예. 그 유세 마지막 날 여의도 공원에서 예. 그날 또 예. 우연히 만나서 인터뷰도 인터뷰. 했는데 공동선대위원장님들이 다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김선민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진보당 김재현 대표 이런 분들이 다 올라가서 같이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네. 그냥 심상하게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야당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소위 DJP 연대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당시에 사상과 이념이 다르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취지 네. 뭐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당시에는 공동정부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또 뭐 장관 몇 자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전 뭐 그때는 필요했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네. 사실은 선언문이라고 하는 종이 어찌 보면 네. 종이 쪼가리입니다. 예. 그때 내각제 합의 문서도 종이 쪼가리 그 문서도 그냥 날아가고 했잖아요. 그거에 우리는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내란 네. 심판 선거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철저히 복무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천하람 대행이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캠프냐 통합형 인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이나 지금 말씀 주신 진보당이나 같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내각이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데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뭐 참여하십니까? 저는 우리는 그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리나 뭐 이걸 요구한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없다. 그냥 선거 운동을 자봉이네. 뭐 그렇고 아니 뭐 자원봉사가 아니라 주체. 예, 선거 우리 스스로도 주체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뭐 자리 지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그 이거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이긴 했지만 이제 논의가 다 선언문 다 끝난 네. 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는 딱 드렸어요. 규모가 작은 부처일수록 네. 사회문화 부처일수록 대통령 최측근을 안 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또는 벤처 네. 중소벤처기업부 예. 이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를 이겨먹지를 못합니다. 노동부, 여성가족부 이런 데가 기재부를 못 이겨먹습니다. 규모도 작고 기재부는 지금 분화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처하고. 그러니까 기재부는 혁신해야 되고 예. 권력기관 개혁하자라는 개혁 얘기가 대상입니다, 지금. 예. 권력기관 개혁하자라는 게 선언문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그 여성가족부나 노동부나 뭐 보건복지부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네. 민생과 직결되지만 규모가 작은 예. 부처에 대통령 최측근을 앉혀야 그 문제가 정부 내에서 실제로 실천이 된다. 네.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네. 저는 그 정도 제가 겪어보니 민주노동당 정의당을 네. 겪어보고 한 30년 정치를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듭디다. 라는 정도를 말씀드렸지 네. 단 한 번도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그 국회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특히 교섭 단체를 어떻게 완화라는 표현 쓰지 말고 정상화. 정상화라고 예. 하라 그랬죠.
원래 10석이었는데 유신 때 이거를 20석으로 20석으로 올렸죠. 바꿔놨는데 네. 이걸 다시 10석으로 내리는 문제, 네네. 또는 15석으로 완화하는 문제,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지금 있습니까? 국회 운영위원회 이게 이제 국회법이라서 운영위원회 그 소관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이 한 3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낸 안이 10석 아니고요.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이 낸 게 15석 안이 네. 올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국민청원으로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셔가지고 예.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가 있어요. 오, 국민청원으로. 예. 근데 제가 청원심사 소위원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며칠 있어요. 예, 다음 며칠 주에. 안 남았지만 예. 며칠 안 지났지만 네. 청원을 국민청원을 이게 5만 명이. 5만 명 이상이 하셨기 때문에 네. 국민청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정당 간의 협상이나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보통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와도 실제로 논의되고 처리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안은 네. 좀 국민청원으로서 한번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13일입니다. 네. 이번 원내대표 선출에는 굉장히 그 독특한 것이 이제 20%의 당원들의 뜻이 맞아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예,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예. 근데 저희들은 바라건대 예. 이게 원래 선언문에 대통령 선거 직후 마무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직후 마무리한다. 직후 마무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이 제도적으로. 직후인데? 예, 지금 직후니까 예. 오늘 오후 오늘이란다. 네. 목요일 오후 2시에 네. 6월 5일 오후 2시에 네. 본회의가 있고 네. 6월 12일 날 본회의가 한 번 더 잡혀 있어요. 맞아요. 네. 다음 주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6월 12일이 적기 아닌가. 왜냐하면 6월 5일 그 본회의에서는 네. 세 개의 특검이 핵심입니다. 검사징계법하고 예. 세 개의 특검, 예. 그 내란 외환 특검, 예. 그다음에 김건희 종합 특검, 네.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이 최혜병 세 특검. 가지. 예.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은 그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할 수 징계를 있다. 요청할 수 예, 있도록 예. 뭐 징계위원회에서 예, 하는 거니까 예. 징계 요청을 할 수 예, 있도록 예. 하는 예.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5일 날은 좀 빠르게 요거를 한다면 12일 날은 네. 몇 가지 지금 뭐 준비돼 있는 안들이 법원 조직법 등이 있는데 예. 뭐 대통령 선거 직후니까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12일 정도의 그 선거법 개정안, 형소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12일 정도에 처리 통과되겠습니까? 일단 그 예상은 예. 그러한데 그렇게, 예. 그 뭐 국회에서는 뭐 예. 일주일 사이에 별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기 근데 때문에 6월 18일에 그 이재명 대통령 출석하라는 게 법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네. 12일 날 그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도 냈고 저도 네. 낸 안이거든요. 그게 이제 합쳐져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네. 대통령 소추의 의미를 정확하게 저는 뭐 헌법적으로 소추의 소송 추행 네. 소추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추가 정지되는 것 소추할 수 없다. 그렇죠. 헌법에 소추할 수 없다. 네. 대통령은 네. 소추할 수 없다. 외환 이외. 내란 외환의 죄 말고는 네. 그 소추의 의미가 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소까지냐 재판까지냐. 기소까지냐 재판까지냐 네. 소송 추행이거든요. 네. 소송을 수행하는 네. 거 ING. 가 소추에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네. 입법으로 정리하자라는 정리하자. 얘기예요. 예. 근데 만약 그것을 대법원이 입법으로 정리해 주세요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네. 그러면 입법으로 정리해드려야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추의 뜻이 뭐냐 네. 해석으로 네. 소송 추행 예. 이거는 재판을 하는 것도 정지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재판은 정지되었다. 그게 라고 법원-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5개 재판이 있는 네, 거잖아요. 깔끔하게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려야죠. 네.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입법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일 날 예. 무슨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재명을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다 그거는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법원이 일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일 날 처리하는 게 아니라 12일 날 처리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네. 12일 전에 법원이 일해. 네. 안 하면 12일 날 입법으로 그럼 정리해 줄게. 네.
알겠습니다. 예. 조국 대표가 메시지를 냈어요. 감옥에서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우리 후보잖아요. 서신을 보냈는데 제가 여의도 유세 취재하고 있는데 저도 막 여러 시민분들께서 사진 찍자고 하셔서 사진 찍는데 어떤 분이 팔짱을 딱 끼신 다음에 사진 네. 촬영 후에 팔을 딱 빼시면서 다음은 조국입니다. 아유, 감사한 말씀이죠. 감사한 말씀이죠. 얼마나 이 기쁨을 함께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조국 대표께서? 네.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12월 16일. 예. 수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월 광복절 뭐 특사 예전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네. 김진환 변호사가 하셨던 말씀이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이제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것의 완성은 제도적 완성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한편에는 네. 검찰 독재 희생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 국정원 심리전단과 상의해서 논두렁 시계 이렇게 네. 얘기했을 때 받는 충격이 가장 크다. 심리적 충격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그 고초를 겪을 때 공소권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가장 많이 들었고 그것도 저도 마음속으로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진짜. 했던 얘기가 예. 그때는 바깥으로 내놓지 못했지만 공소권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당시에 그런 억지 수사와 억지 수소, 억지 기소로 훼손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사법 피해자, 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원상복귀시키는 일,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억지 기소를 네.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하는 일, 이 일이 네. 제자리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쭉 살펴보니까 YS 때는 9일, DJ 때는 10일 만에 특별 사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예. 지금 3일절은 없고 6월 현충일 오늘인데. 예. 뭐 특사가 없고. 예. 뭐그 당원들은 바램은 뭐 이루 말할 수 광복절 없죠. 특사. 예.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아니 뭐 광복절 앞에 국경일이 하나 더 있기도 합니다. 재헌절? 예, 근데 이제 그날이 국민 예. 임명식이라고 예, 그렇죠. 해서 맞아요. 어제는 취임 선서식을 한 거고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올해는 특별히 헌법 수호, 헌정 수호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다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오늘이 그러니까 6월 6일 오늘이 그 우원식 의장 취임일이기도 1주년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우원식 의장 취임 1주년. 올해가 엄청 기념이 많아요. 기념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님도 사실 예. 그 이 내란의 국면에서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담을 넘지 못하는 국회의장은 앞으로 좀 고려 대상일세. 뭐 이런 얘기가 근데 나올 정도로. 저 진짜 담 넘기 힘들었는데 그 연세에 예. 훅 넘어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예, 제가 농담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예.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저는 또 그리고 12월 4일을 그 국회법 개정안을 하나 냈어요. 12월 4일을 헌정수호의 날. 필요합니다. 또 정하자. 예. 그래서 악하 괄호 열고 악하 월담절 괄호 닫고 이렇게 다 같이 월담하는 날. 월담 퍼포먼스 이런 것도 좀 나는 해야 된다. 다시는 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나 3번 넘었는데 예. 다시는 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 뭐 그런저런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을 수호한 것을 기념하는 이때 민생 사범들, 사법 피해자들, 민생 때문에 지금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 우리가 대규모 특별 사면을 하는 것도 한번 사면권자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고려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부담을 드리거나 하고 싶진 않아요. 사명권자의 뜻입니다. 네, 판단입니다. 판단입니다. 예. 다만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지상정인 그런 거죠.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뭐 이런저런 고려를 가지고 또 원래 그러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인지상정의 바람이다. 우리는 자리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뭐 사면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예. 다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네. 거예요. 장윤선이 물어보니까 그냥 말씀하신 네, 거예요. 예, 네, 기자가 맞습니다. 질문하니까 그냥 네. 하신 얘기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어제 특검법이 통과됐고 이제 더 네. 이상 거부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어요. 아우 이제 속이 다 없어. 시원해. 예. 거부권 없어요. 예, 네.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특검 임명 절차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고민 중입니다. 기자들이 많이 바쁠 것 같아. 새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면 사회부 이거 박 터집니다. 이거 취재 네. 인력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어요. 특히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028007070 나왔죠. 누구냐 찾았습니다. 예? 윤석열 내란수계가 직접 전화해서 경로한 거예요. 자 지금 그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토록 봐주려고 했던가 네. 이종호는 뭐냐 3부 내일 왜 체크했냐 3부 토건의 주가 조작은 없었냐 이게 좀 살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사실상 지금부터는 특검 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정국입니다. 특검 정국이고 다음 주 화요일 네. 그 국무회의 때 공포가 되겠죠. 오, 특검이. 그러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예,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 때 공포가 공포가 될 거다. 공포가 되면 네. 이제부터 누가 특검이 될 거냐. 그러네. 예,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예고 다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예, 근데 예. 이제 한뉴스입니다, 다음 주. 민주당도 추천을 하고 조국혁신당도 추천을 하게 새 특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천 못 하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쪽 당사자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수사 대상이야. 저희들도 지금 여러 누구를 가지 할까? 풀을 이렇게 쭉 올려놓고 한 사람만 풀어 주십시오. 누구 생각하시는지. 쭉 이제 예. 올려놓고 네. 누가 접촉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고 아우 행복한 고민이야. 정치가 좀 이래야 국민들이 살맛이 납니다. 네, 행복한 고민입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정의가 바로 서야죠.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주목해서 본 뉴스가 있으니 뭐냐면 김학의 불법 그래요. 출금, 차교군, 이광철, 이규원 싹 다 무죄 확정. 무죄 확정. 대법원 무죄 확정. 나라가 좀 이래야지. 나라가 좀 이래야 살맛 나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보세요. 김학의도 무죄. 차교군, 이광철, 이규원도 무죄. 죄진자 누구냐 이거야. 그렇죠. 찾아내 김학의에 대해서는 그때 그런 수사 지휘를 누가 했냐? 뭐 짚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윤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찾아내야 검찰주의자들이 됩니다. 한 거예요. 김학의 사건은 끝까지 추적해서 끝판다. 예, 끝까지 판다. 네. 우리 끝까지 판다 시즌 2 계속 하기로 해야 했어요. 되겠네. 해야 되겠어. 계속 하기로 했어요. 시즌 네. 1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아직 되겠네. 팔 게 많아. 예, 팔 게 너무 많네. 예, 끝까지 예. 판다 시즌 2 계속 한다. 김학의 사건 계속 파야 됩니다. 이거 너무 골 때리지 예. 않아요? 너무 황당한 다 무죄야. 죄 지은 자 누구인가?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는 대통령 취임식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선서식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게 청소 노동자들 만나러 가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방학과 방어원들. 직원들하고. 예. 근데 그때 그 사진을 뭐 왜 안 나오시지? 그게 공지가 돼 있던 일정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저는 무릎 ቁ고 예, 사진 같이 찍은. 앉아서 김혜경 여사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마 스커트 입은 사람 힘드셨을 그렇게 텐데. 왜 앉아? 그러니까. 서서 찍지. 저는 그 예. 생각도 했는데 낮춘 거 아닙니까? 예. 눈높이를 눈높이를 낮췄어. 맞춘 거예요. 예. 눈높이를 낮췄는데 예. 저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고 예. 오늘 아침에 그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네. 노 대표님 생각이 또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많이 울컥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청소 노동자들을 처음 만난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이재명 대통령, 네,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등원 첫날 네. 청소 노동자들을 식사하셨죠. 만났던 네. 노회찬 네. 그리고 노회찬 대표 마지막 가시는 날 그 자리를 배웅을 했던 청소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들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얘기됐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장례 집행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국회에 딱 들어가는데 청소 노동자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얼른 내려서 네. 그 노조위원장님을 뵀더니 우리 근데 여기 이 청소하던 복장 그대로 입고 와서 서 있어도 되느냐? 혹시 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눈물 나. 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렇죠. 예. 너무 그 장면이 같이 겹쳐 떠올라서 이게 제자리를 찾아 대한민국의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거구나. 네. 야생 멧돼지가 망쳐놓은 이 밭을 다시 수습하고 정돈하고 네.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저는 김태흠 예, 이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때, 국회 청소 노동자들 이렇게 깔보는 눈초리 그 사진 한 장. 깔보는 눈초리 지적하고 삿대질하고 청소 노동자 그때 제가 그 위원장님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제가 오마이 있을 때. 김영숙 위원장님이신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맞습니다. 를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진짜 정치가 돌보고 정치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었다. 정치가 어디서 시작하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더 그래야 한다. 네.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